요즘 우유가 정말 건강에 좋은 음식인지 논란이 많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아직도 우유만 마시면 뼈가 저절로 튼튼해진다고 믿고 계신가요? 그건 완전히 거짓말이거나 잘해도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 믿음이 지금 여러분의 뼈를 가장 빠르게 망가뜨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내년 오늘 지팡이 없이는 집 앞 편의점도 못 가게 될 수 있어요. 이 말이 과한 얘기가 아니라는 걸 저는 현장에서 수없이 확인해 왔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뼈 건강과 칼슘 흡수를 연구해 온 박사 이한결입니다. 대학에서 영양생화학을 가르치면서 동시에 노년층의 골밀도 변화를 추적해 왔는데요. 우유만 믿다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분들을 셀 수 없이 봤습니다. 계단에서 살짝 뒤뚱한 것뿐인데 고관절이 산산조각 나고 그 순간부터 걷는 것 자체가 고통이 되어버린 분들 정말 너무 많습니다. 가장 슬픈 건 이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나는 매일 우유 2잔 챙겨 마시는데 괜찮겠지? 나는 그래도 남들보다 건강 챙기니까 문제 없겠지. 하지만 그 안심이 바로 함정입니다. 우유의 칼슘 흡수율이 고작 30%라는 사실을 모르셨기 때문이죠. 100을 먹어도 70은 그냥 몸 밖으로 흘러나갑니다. 결국 뼈까지 도달하는 칼슘은 생각보다 턱없이 부족한 겁니다.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뼈는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약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무릎이 순간적으로 꺾이는 느낌, 허리가 이유 없이 욱신거리는 통증, 손목이 시큰거리는 불편함.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뼈가 보내는 마지막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신호를 못 알아들으면 정말 위험해져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식탁에서 흔히 먹는 음식 중에 우유보다 흡수율이 훨씬 높은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40%를 넘는 음식들, 우유보다 20배 잘 흡수되는 음식들. 이 세 가지만 알면 3개월 안에 골밀도가 달라지는 걸 직접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가 가장 걱정되시나요? 무릎인가요? 허리인가요? 손목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남겨주신 그 부위가 오늘 영상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첫 번째 단서가 됩니다. 오늘은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한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 63세 박은정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누구보다 건강을 챙기던 분이었어요. 아침엔 스트레칭, 저녁엔 산책, 그리고 멸치 반찬과 하루 2잔의 우유는 단 한 번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늘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나만큼 뼈 걱정 없는 사람도 드물 거야. 냉장고 문을 열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우유였고 가족들도 은정님의 철저한 그 습관을 늘 부러워했죠. 그런데요,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평범한 어느 날 집 앞 계단을 내려오다 살짝 비틀렸을 뿐인데 고관절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충격은 정말 미세한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뼈는 마치 오래된 유리처럼 부서져 버렸습니다. 응급실에서 찍은 골밀도 결과를 보며 저도 숨이 막혔습니다. 기준보다 훨씬 아래, 뼈가 속이 비어 있는 것처럼 약해져 있었어요. 은정님은 저를 붙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결아, 난 우유만 믿으면 되는 줄 알았잖아. 왜 이렇게 된 거야? 그동안 난 뭘 마신 거야? 그 말이 제 가슴을 지금도 찌릅니다. 우유가 우리 몸을 지켜줄 거라는 평생의 믿음. 어쩌면 그 믿음이 은정님에게 가장 큰 배신을 안겨준 셈이었습니다. 요즘 우유가 정말 건강에 좋은 음식인지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광고는 늘 뼈에 좋다지만 실제로는 많은 분들이 우유만 믿다가 은정님처럼 뼈가 조용히 무너지고 있어요. 믿음이 오래될수록 상처도 더 깊어지는 법입니다. 이제는 정말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우유 한 잔이 평생의 안전장치가 아니라 오히려 평생의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걸 직접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은정님은 사고 이후 눈물을 머금고 식습관을 완전히 다시 잡았습니다. 제가 추천한 3가지 음식부터 차근차근 실천했고 3개월 뒤 골밀도는 눈에 띄게 올라갔습니다. 지금은 지팡이 없이도 혼자 장을 보러 다니십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다시 확신했습니다. 우유는 답이 아니었고 지금까지 우리가 믿어왔던 상식이 처음부터 흔들리고 있었던 거라고요. 그러니 여러분도 제발 끝까지 들으세요. 이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도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제가 앞으로 드릴 이야기들은 여러분의 뼈를 지키고 삶을 지켜줄 수도 있는 정보들이기 때문입니다. 구독을 안 해두시면 유튜브 알고리즘 때문에 다음 영상을 놓치실 수도 있어요. 그건 정말 아까운 일이니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제 우유보다 훨씬 잘 흡수되는 음식들을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식탁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뼈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유를 평생 믿어온 분들에게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제는 상식을 바꿔야 합니다. 뼈는 단순히 칼슘 양으로 지켜지는 게 아니라 얼마나 흡수되는가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3가지 음식이 여러분 삶을 지팡이에서 멀어지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지팡이를 부르는 노년을 막아낼 수도 있습니다. 통깨 한 숟가락에는 약 90mg의 칼슘이 들어있고 흡수율은 약 40%로 우유보다 훨씬 높습니다. 작은 알갱이 안에 숨어있는 이 힘을 대부분의 분들이 놓치고 계세요. 국립농업과학원 자료에서도 통깨의 칼슘 흡수율이 우유보다 뚜렷하게 높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에요. 통깨가 이렇게 좋은 이유가 뭘까요? 통깨에는 칼슘뿐만 아니라 마그네슘도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마그네슘은 칼슘이 뼈에 잘 붙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칼슘을 공급하면서 동시에 그 칼슘이 제대로 활용되도록 돕는 거예요. 이게 바로 통깨가 우유보다 훨씬 효과적인 이유입니다. 단순히 칼슘만 많은 게 아니라 칼슘을 제대로 쓸 수 있게 해주는 영양소까지 함께 들어있는 겁니다. 제가 만난 분 중에 71세 이금자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허리가 자주 꺾이는 느낌 때문에 불안해하시던 분이에요. 계단만 올라가도 허리가 휘청거리고 장을 보러 나가는 것도 두려워하셨죠. 병원에서는 골다공증 초기라는 진단을 받으셨고 약을 처방받으셨는데 부작용이 걱정되어서 망설이고 계셨어요. 그때 제가 통깨를 추천해드렸습니다. 이금자님은 통깨를 하루 2숟가락씩 꾸준히 드셨고 놀랍게도 3개월 뒤 골밀도 수치가 기준선을 훌쩍 넘었습니다. 본인이 먼저 말했어요. 몸이 다시 힘을 되찾는 느낌이라고. 지금은 혼자서 시장도 다니시고 산책도 즐기십니다. 무엇보다 허리가 꺾이는 그 불안한 느낌이 거의 사라졌다고 하세요. 약도 먹지 않고 음식만으로 이렇게 좋아질 수 있다는 게 본인도 신기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통깨를 어떻게 드시면 될까요? 방법은 너무 간단합니다. 밥 지을 때 1스푼 넣기, 나물 무침에 듬뿍 넣기, 국이나 찌개에 고소하게 뿌리기. 이렇게만 해도 충분해요. 아침 식탁에 통깨를 항상 올려놓고 뭐든 뿌려 드시면 됩니다. 밥 1숟가락 뜰 때마다 통깨를 함께 뜨시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껍질 벗긴 참깨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껍질을 벗기는 순간 칼슘이 절반 이상 날아가 버려요. 많은 분들이 하얀 참깨가 더 깨끗하고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함정이에요. 껍질에 칼슘이 집중되어 있거든요. 통깨 그대로 드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색깔이 검은 게 지저분해 보여도 참으세요. 그게 진짜 보약입니다. 여러분은 통깨를 식탁에서 얼마나 활용하고 계신가요? 이제 2번째 음식을 말씀드릴게요.
깻잎 10장에는 210mg의 칼슘이 들어있고 흡수율은 무려 45%입니다. 우유의 허점을 완전히 뒤집은 채소라고 할 수 있죠.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깻잎을 그냥 쌈 채소 정도로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이건 뼈를 살리는 보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식품영양학회 조사에서도 깻잎이 노년층의 칼슘 활용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분들에게는 우유보다 깻잎이 훨씬 더 좋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흡수율도 높고 소화도 편하고 다른 영양소도 풍부하니까요. 게다가 깻잎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도 들어있어서 뼈세포가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돕습니다. 깻잎의 또 다른 장점은 비타민 K가 풍부하다는 거예요. 비타민 K는 칼슘이 뼈에서 빠져나가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칼슘을 많이 먹어도 뼈에서 빠져나가면 소용이 없잖아요. 깻잎은 칼슘을 공급하면서 동시에 그 칼슘이 뼈에 단단히 붙어 있도록 지켜주는 겁니다. 이런 음식을 놓치면 정말 아까운 일이에요. 69세 정혜부님은 아침마다 허리가 찌릿하게 아픈 게 너무 괴로웠다고 합니다. 밤새 자고 일어나면 허리를 제대로 펴지도 못하고 몸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고역이었대요. 세수하러 허리를 굽히는 것도 무섭고 양말 신는 것도 누군가 도와줘야 할 정도였다고 해요. 이런 생활이 2년 넘게 이어지다 보니 우울증까지 왔다고 하세요. 그런데 깻잎 무침을 하루 한 접시씩 드시기 시작한 지 2달 만에 그 통증이 절반 이상 사라졌어요. 본인은 깻잎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고마운 채소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는 게 두렵지 않대요. 혼자서 양말도 신고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십니다. 이렇게 일상생활이 다시 가능해진 거예요. 단순히 통증만 줄어든 게 아니라 삶의 질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깻잎은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진간장, 마늘, 통깨, 들기름으로 은은하게 무쳐 하루 한 접시 드시면 충분합니다. 너무 짜지 않게 간을 약하게 해서 만드시는 게 중요해요. 깻잎을 살짝 데쳐서 무치면 더 부드럽게 드실 수 있고 생으로 무쳐도 향이 좋습니다. 냉장고에 항상 깻잎 무침을 준비해 두시면 매 끼니마다 조금씩 드실 수 있어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깻잎 장아찌를 너무 짜게 만들면 오히려 칼슘이 빠져나갑니다. 나트륨이 칼슘을 몸 밖으로 끌고 나가 버리거든요. 그러니 간을 약하게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장아찌를 짜게 만드는 게 습관이신데 뼈 건강을 생각하시면 그 습관을 꼭 바꾸셔야 해요. 여러분, 식탁의 깻잎은 얼마나 자주 등장하나요? 세 번째 음식은 뱅어포입니다. 뱅어포 20g, 그러니까 한 줌이면 칼슘 400mg이에요. 하루 권장량의 절반이 한 번에 채워지는 겁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수치예요. 우유 2컵을 마셔야 얻을 수 있는 칼슘을 뱅어포 한 줌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게다가 휴대도 간편하고 간식처럼 먹을 수도 있어서 실천하기도 쉽습니다. 한국영양정보원 보고서에서 뱅어류의 칼슘 흡수율은 약 35%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타민 D가 포함되어 있어서 실제 활용률은 40% 가까이 됩니다. 뼈째 먹는 작은 생선의 힘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뼈까지 통째로 먹으니까
칼슘을 고스란히 다 섭취할 수 있는 거죠. 뱅어포가 특히 좋은 이유가 또 있어요. 단백질도 풍부하게 들어있다는 겁니다. 뼈는 칼슘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단백질이 뼈의 기본 골격을 이루고 거기에 칼슘이 붙어서 단단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뱅어포는 칼슘과 단백질을 동시에 공급해주는 완벽한 식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70세 조성애님은 걷는 도중 무릎이 접히는 느낌 때문에 늘 불안했어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갑자기 무릎에 힘이 빠져서 넘어질 뻔한 적도 여러 번 있었대요. 그래서 외출하는 게 너무 무섭다고 하셨어요. 혹시라도 길에서 넘어지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항상 있었다고 해요.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것도 창피하고 그렇다고 안 짚고 다니자니 위험하고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셨죠. 그런데 뱅어포를 하루 한 줌씩 꾸준히 드신 후 1년 만에 골밀도가 10% 이상 올라갔습니다. 지금은 산책도 하시고 등산도 가끔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무릎이 접히는 느낌도 거의 사라졌고 계단도 혼자 오르내리실 수 있게 됐어요. 본인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손자들과 공원에 나가서 함께 놀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손자들이 뛰어놀 때 벤치에만 앉아 있어야 했는데 이제는 함께 걸어 다니면서 놀 수 있다고 하세요. 뱅어포는 어떻게 드시면 될까요? 에어프라이어에 180도로 5분만 돌리면 됩니다. 바삭하고 비린맛 거의 없이 즐길 수 있어요. 프라이팬에 살짝 구워도 좋고요. 기름 없이 그냥 구우면 되니까 조리도 간편합니다. 아침에 반찬으로 드셔도 좋고 오후에 출출할 때 간식처럼 드셔도 좋아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나트륨이 높기 때문에 하루 한 줌을 넘기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혈압에 부담이 갈 수 있으니까요.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그리고 뱅어포를 드신 날에는 다른 짠 반찬은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균형이 중요해요. 여러분은 작은 생선을 얼마나 자주 드시나요? 이 세 가지 음식만 실천해도 뼈는 분명히 반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절반만 아는 겁니다. 음식을 잘 먹어도 생활 습관이 받쳐주지 않으면 칼슘은 절반 이상 사라져 버려요. 이제 칼슘을 뼈까지 제대로 운반하는 생활 습관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음식을 아무리 잘 먹어도 생활 습관이 받쳐주지 않으면 칼슘은 절반 이상 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가 진짜 핵심이에요. 여러분이 이 5가지를 실천하시느냐 안 하시느냐에 따라 3개월 후 여러분의 뼈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칼슘은 장에서 거의 흡수되지 않고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아무리 칼슘을 많이 먹어도 비타민 D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햇볕이 정말 중요합니다. 햇볕을 쬐면 우리 피부에서 비타민 D가 자동으로 만들어지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창문 너머 햇볕은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유리가 자외선을 차단해버려요. 반드시 밖에 나가서 직접 햇볕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럼 얼마나 받으면 될까요? 하루 15분이면 충분합니다. 팔과 다리를 직접 햇볕에 내놓고 가만히 서 계시기만 해도 돼요. 산책하시면서 받으시면 더 좋고요. 특히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오늘 햇볕을 직접 받으셨나요? 만약 안 받으셨다면 지금이라도 잠깐 밖에 나가 보세요. 고등어, 꽁치, 달걀, 노른자 같은 음식들도
비타민 D가 풍부합니다. 이 음식들은 칼슘을 실제 뼈까지 데려가는 역할을 해요. 햇볕만으로 부족할 때는 이런 음식들로 보충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튀기면 비타민 D가 파괴된다는 겁니다. 생선은 구이로, 달걀은 삶아서 드시는 게 좋아요. 특히 달걀은 반드시 노른자까지 드셔야 합니다. 흰자만 드시면 비타민 D를 거의 못 얻거든요. 여러분은 일주일에 몇 번 생선을 드시나요? 레몬이나 식초 같은 산성 음식도 칼슘 흡수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산성 환경에서 칼슘이 잘 풀려서 흡수율이 올라가거든요. 특히 깻잎이나 통깨 같은 칼슘 음식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샐러드에 레몬즙을 살짝 뿌리거나 나물 무침에 식초를 조금 넣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여기서 조심하셔야 할 게 있어요. 식초를 직접 마시면 위벽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위산이 과다하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그러니 음식에 가볍게 첨가하는 정도로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은 산미 있는 음식을 좋아하시나요?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도 정말 중요합니다. 비타민C는 칼슘이 뼈에 붙도록 돕는 역할을 해요. 칼슘을 뼈까지 데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칼슘이 뼈에 제대로 붙어야 의미가 있거든요. 귤, 키위, 딸기 같은 과일들이 특히 좋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비타민C는 열에 약해서 생으로 드셔야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과일을 가열하면 비타민C가 거의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 식후에 생과일로 한 개씩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오늘 과일 드셨나요? 안 드셨다면 저녁 식사 후에라도 꼭 한 개 드세요. 마지막으로 걷기 운동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체중을 지탱하며 걸을 때 뼈는 아주 강한 자극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자극을 받으면 뼈가 스스로 단단해지려고 노력해요. 이걸 의학 용어로 골재 형성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뼈가 스스로 더 강해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할 게 있어요. 무릎이 아픈데 갑자기 빨리 걷기 시작하면 오히려 악화됩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편안한 속도로 시작하시는 게 중요해요. 하루 30분이면 충분합니다. 한 번에 30분이 힘드시면 아침 15분, 저녁 15분 이렇게 나눠서 걸으셔도 괜찮아요. 걷기 시작하신 지 한 달만 지나도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계단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무릎이 덜 아프고 허리가 더 가벼워지는 느낌. 이게 바로 뼈가 강해지고 있다는 신호예요. 오늘 30분 걷기 실천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지금 이 영상 보시고 나서 바로 나가보세요. 이 5가지 습관이 여러분의 뼈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음식만 잘 먹는다고 끝이 아니라 이런 생활 습관까지 함께 실천하셔야 칼슘이 제대로 흡수되고 뼈까지 도달할 수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이 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지 마무리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유만 마시면 뼈가 저절로 튼튼해진다는 말, 정말 오래된 상식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상식이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리기도 해요. 우유의 흡수율은 30% 남짓. 여러분이 마시는 칼슘의 대부분은 뼈까지 가지도 못하고 버려집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작은 충격에도 고관절이 부러질 수 있고
거동이 불편해져 집 밖에 나가지 못하는 생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번 누워 지내기 시작하면 다시 걷는 데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려요. 시니어분들에게 뼈는 단순한 기관이 아니라 삶의 독립성 그 자체입니다. 뼈가 약해지면 삶 전체가 무너져요. 하지만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3개월만 해도 골밀도가 올라가고 허리 통증이 사라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에 뻐근함이 감소합니다. 1년만 꾸준히 실천하면 골밀도 10% 이상 상승도 가능해요. 실제로 저는 수십 명의 변화를 직접 보고 기록해 왔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통깨, 깻잎, 뱅어포 이 3가지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햇볕 15분, 생선이나 달걀, 레몬이나 식초, 생과일, 걷기 30분. 이 5가지 습관만 지키시면 됩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다만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행동을 드리자면 내일 아침 식탁에 깻잎 한 접시를 올려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뼈를 지팡이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부담 없이 시작하세요. 매일 조금씩만 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시면 돼요. 다음 영상에서는 뼈를 망치는 일상 속 습관과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위험한 식단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음식 중에 사실은 칼슘을 몸 밖으로 빼내는 음식들이 있어요. 이걸 모르고 드시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음 영상도 꼭 보세요. 마지막으로 우유에 대한 믿음이 바뀌셨는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실천하실 음식이 있다면 그것도 함께 남겨주시면 제가 응원하겠습니다.